예,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오늘 정말 화창한 날씨인데요.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날씨를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많이 찌는 계절에 덩달아 제 몸무게도 늘었습니다. 살도 뺄 겸 요즘에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즐기시나요? 아니면 어떤 운동은커녕 숨쉬기 운동만 하시는지 제 얘기 하셨나요? 운동하기도 독서하기도 좋은 계절 이 가을, 오늘은 여러분과 뮤직비디오를 갖다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님, 제이님. 예, 뭐 어떤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점점점. 이게 보니까 가을인데 오히려 이제 좀 살이 저는 찌더라고요. 좀 운동을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체육관을 가는 편이거든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달리기 한 주말에 한 번 정도는 강가? 하천에 정도 달려보는데 굉장히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새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래요. 맞아. 선선해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제이님은 어떠세요? 저도 요즘 들어서 그냥 좀 빠져있는 건데 따릉이라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인데 보통 그걸 교통수단으로 쓰는데 그거 타는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그거 타고 막 3시간 동안 한강 달리고 막 요금 지불하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는 원래 자전거가 있었고 저랑 같이 자전거를 그 따릉이를 함께 타던 남자친구는 결국 자전거를 타가지고 둘이서 가끔씩 양재천 따라서 한강까지 가가지고 거의 하루 그냥 주말에 토요일 중에 하루는 그렇게 자전거 타가지고 그렇게 타면 한 20km 넘게 타는데 그 정도로 그냥 자전거 가끔씩 타는 정도로밖에 안 하고 저도 진짜 운동하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날씨가 그냥 좋으니까 그래서 자전거는 그냥 타기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 집 근처에 지하철역 보면은 이렇게 따릉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이님께서 따릉이 요즘에 굉장히 또 애착을 갖고 빌리잖아요. 따릉이가 보니까 주말에는 없어요 거의. 맞아. 요즘 날씨가 좋으니까 정말 사람들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릉이를 저도 타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좋아요. 네, 뭔가 그리고 도착지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워지니까 그게 약간 성취감이 느껴지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6개월권 끊었어요. 이게 또 이제 일정한 이용권이 있어요. 이용권도 있구나. 저도 이제 같이 탈 사람 있으면 한번 타보고 싶은데 혼자 타기가 좀 그래서. 근데 요새 많은 분들이 효리는 민박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거기서 맨날 요가 수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가? 네, 그게 또 어머니들, 아주머니들이 그걸 보시면서 자꾸 요가를 그 동작을 따라하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제가 아는 아주머니는 그런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면 쟤네 왜 저러고 있냐 빨리 요가라고. 요가. 근데 저도 그거 보면서 옛날에 요가 했었는데 기억이 나가지고 저도 막 따라하게 되고 한 번 더 하게 되고 약간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 보긴 하는데 갑자기 효리네 민박으로 하는데 정말 사람들 몸이 그렇게 굳어 있는 줄 모르겠어요. 특히 남성분들 안 내려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날씨도 좋고요. 여러분들 좀 운동도 하시고 오늘은 뮤직비디오. 예,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우리들 영상 해부하게 가져온 뮤직비디오는요. 엑소의 이제 파워입니다. 앨범을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드리자면요. 정규 4집의 리패키지 앨범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정규 4집은 4집인데 리패키지 다시 포장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타이틀곡 파워뿐만 아니라 뭐 스윗 라이즈, 그 다음에 이제 부메랑 등 이제 3곡이 추가된 앨범인데요. 파워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엑소 다들 좋아하시나요? 생각보다. 저는 뭐 그렇게 뭐 아이돌 팬클럽 문화를 뭐 그렇게 주목하는 사람은 아니라 뭐 간혹가다 이렇게 영상해부학 코너에서 뮤직비디오 다룰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곡들은 굉장히 익숙한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우리 엑소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굉장히 핫한 그룹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옛날 사람이 알 정도면. 그런데 이번에 특히 파워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뤘던 뮤직비디오가 이제 방탄소년단 그 봄날이었잖아요. 봄날 이후로 여러 아이돌 그룹의 뮤직비디오를 다뤘는데 파워 이 그룹 엑소라는 그룹 파면 팔수록 덕질을 안 하면 모르는 그룹.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그 엑소의 뮤직비디오 파워. 참 저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첫인상에 되게 팬들이 싫어하게 뮤직비디오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응을 보니까 팬들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해서 역시 대중과 덕후의 눈은 다르구나. 근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엑소가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엑소를 처음 한 게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는 건 알았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SM 가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엑소는 별로 요즘에 엑소, NCT 잘 모르겠는 게 너무 일반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엑소 같은 경우 제가 안 게 옛날에 친구랑 집에서 연말 시상식을 이렇게 보는데 엑소의 으르렁이 굉장히 흥했던 근데 그 무대를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춤도 너무 잘 추고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으르렁이 약간 찾아보니까 조금 이들의 세계관에서 조금은 벗어나? 조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좋게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너무 일반인에게는 진입이 어려운 그룹의 느낌?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엑소라는 그룹은요. 이 그룹이 굉장히 대중적인 아이돌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굉장히 매니악한 그룹이에요. 그리고 아까 진입장벽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엑소라는 그룹이 왜 진입장벽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스토리텔링이 조금 더딥혀져 있어가지고 이 그룹 자체를 이해하려면 특히 뮤직비디오 이해하려면 흔히들 얘기하는 엑소의 세계관 이거를 좀 덕질을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헤맸어요. 몇 시간 동안 보고 있었거든요. 이리저리 뭐 구글링도 해보고 뭐 위키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네이버의 연관 검색어로 엑소의 뮤직비디오 해석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그 정도로 엑소의 뮤직비디오는 덕질을 한 팬들의 눈에만 좀 보이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엑소에 대한 그렇게 큰 기억이 있는 건 아닌데 엑소가 2012년에 데뷔를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해서 다닐 때 그때쯤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친한 친구가 동방신기 JYJ 엄청 덕질하던 애였어요. 근데 그때 약간 동방신기도 제대로 된 아이돌로서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에서 나온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JYJ로 이렇게 해체를 했지만 그 SM의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딱 빠삭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엑소가 등장하니까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약간 너무 새로운 시스템의 아이돌의 그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난 뭐지?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도 약간 덕후였는데 저거가 문화 콘텐츠 관련된 그런 학과를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과제를 하는데 엑소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PPT 1시간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 데뷔했을 얼마 안 돼서 스토리텔링을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복잡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수저 잘했던 그 친구. 선생님도 막 엄청 되게 흥미롭게 뭐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1시간 동안 내내 그 더나 초창기였는데도 설명을 듣는데도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하나도 모르겠고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엑소를 관심 있게 이 뮤직비디오 선정을 해서 보게 됐는데 사실 이 뮤직비디오 자체가 복잡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세계관에 대해서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니까 이걸 파악하고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팬들을 위한 떡밥이 굉장히 많아요. 떡밥이 많기 때문에 팬덤을 지닌 팬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좀 팬덤에 그 속해 있지 않은 덕질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생소하고요. 게다가 이제 진입장벽이 확실히 있어요. 그냥 음악 자체만 즐겨도 좋긴 해요. 아니면은 그 뮤직비디오 이들의 그 노래 중에 여러 이제 그 히트곡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은 SM에서 가장 잘 나가는 뭐 아이돌 남성 그룹 아닙니까? 맞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SM에서. 갑자기 이 얘기 하다가 생각난 건데 옛날에 제가 남자친구랑 빅뱅 팬이 많다, 동방신기 팬이 많다 이걸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자꾸 남자친구가 빅뱅이 더 인기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아닌데 동방신기에서 많은데 심지어 그 카시오페아는 기네스북에 팬클럽에서 그걸 막 증명으로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빅뱅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항상 SM이 팬들을 이렇게 집합시키는 그룹들을 많이 만들지 좀 대중적인 그룹을 못 만드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동방신기도 약간 되게 컨셉이 좀 난해했잖아요. 초창기에 그 막 이상한 막 갈치머리 막 하고 약간 그런 것처럼 엑소도 약간 그거를 그래서 그러던데 SMP SM 퍼포먼스 해가지고 맞아. 그거를 겪어야지만 진짜 SM까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좀 되게 팬들을 그러니까 돈독하게 만드는, 공고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팬들한테는 되게 좋은 덕질 대상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곰곰이 생각하면 YG와 SM을 좀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확실히 SM이 매출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 얘기는 SM이 분명히 팬들을 갖다 이렇게 호소하는 힘들이 강하고요. 기획력은 진짜 SM의 기획력에 대해서는 저는 엑소의 지금 뮤직비디오 지금 파워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보면 성인의 눈에서 보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진짜 유치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왜냐면 각각의 멤버가 초창기 이제 9세계 버전 이 또 엑소 팬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전혀 이제 팬들이 아니시라면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이 이야기 세계관 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엑소 팬이 되기에 이제 좀 부족합니다. 원래 이제 초능력을 지닌 초능력을 지닌 외계인들로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인 멤버가 이제 3명인가요? 4명인가 탈퇴하긴 했지만 원래 엑소의 K 유닛이 있었고 또 엑소의 이제 맨 M 유닛이 있었는데 이들이 각각 초능력을 지닌 외계인으로 남아요. 그리고 이제 두 세계 여러 세계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평행 우주론 그러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그냥 이해할 만하긴 하지만 왜 저게 갑자기 등장했을까? 굉장히 이질적인 것들이 좀 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엑소 지금 이제 파워의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뮤직비디오 이야기. 사실 이야기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그냥 RF05라는 외계인 그 로봇을 물리치는 초능력을 잃은 엑소 멤버들이 물리치면서 초능력을 되찾고 약간 이런 이야기에서 이야기 자체는 되게 단순하고 또 약간 애니메이션 기법처럼 되게 화면이 복잡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야기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 대중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그것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선악의 구도가 분명하고요. 당연히 이제 엑소는 선이겠죠. 초능력을 지닌 이제 선 그런 존재들이고 붉은 기운이라고는 악을 퇴치하는 그리고 이제 붉은 기운이라는 게 RF05. RF05가 이제 여기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전작의 뮤직비디오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떡밥을 등장하는 이제 저거기 때문에 엑소 팬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서 엑소의 지금 뮤직비디오 파워의 서사나 이야기는 그냥 익숙한 서사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키치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이 파워를 봤을 때 파워레인저 우리가 어렸을 적에 봤을 때 그 색깔로 이렇게 상징되는 약간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되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좀 귀엽다고 해야 되나? 이런 구조들 같은 게.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외계 로봇이 되게 결국에는 귀여운 인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오히려 이런 심각하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일반인들을 약간 비웃는 듯한 이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약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그렇고도 같아요. 왜냐면 엑소 학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는 것도 있던데 학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엑소 학문 파워레인저 같다는 느낌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멤버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굉장히 이 뮤직비디오 찍을 때 재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파워레인저 본인도 이제 그걸 연상했나 봐요. 실제로 이 멤버들은 이 세계관을 이해할까 저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저도요. 아니 충실할 거야. 저는 충실하다고 생각해. 충실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충실할까요? 평상시에 이제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건데. 물과 이렇게 친밀하게 산다던가 얼음과 친밀하게 산다. 저는 이제 엑소의 멤버 중에 가장 친숙한 멤버는 디오 도경수만 이제 친숙하고 연기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다른 멤버들은 솔직히 굉장히 좀 낯섭니다. 그런데 우리 제이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파워레인저를 연상하는 노본물이죠. 저도 파워레인저 세대가 아니라서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파워레인저도 보면 꼭 너무 크잖아요, 저기. 그리고 너무 작아요. 맞아.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진짜 그러네. 그리고 거기서도 막 총으로 맨날 이렇게 총으로 많이 싸우는데 파워레인저는 꼭 다 같이 합쳐져서 총 하나를 이렇게 이렇게 싸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멤버들이 같이 화합해서 물리친다는 느낌은 많이 저는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야기 속에서. 네, 나중에 첸이
방패를 주워가지고 그 예. RF05가 하는 그 파란 색깔 광선 같은 걸 내뿜는데 그걸 흡수해서 그걸 오히려 반사시키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멤버들이랑 함께 한다는 느낌은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전 첸이라는 멤버가 혼자 이동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시우민 씨 경우에도 전선 이런 거 연결해서 공격하려 했는데 그걸 실패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첸이 그냥 다가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선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약간 비웃듯이 이렇게 하는데 되게 지금 위기 상황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자기 혼자서 뭔가 이렇게 헤쳐나가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좀 그거에서 파워레인저랑 차이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근데 실제 뭐 가사를 보면은요, 뭐 그런 가사가 나와요. 이 음악을 통해 같이 한 목소리로 노래할 때 파워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선악의 구도가 분명한 이야기고 결국엔 아까 파워레인저처럼 이 멤버들의 힘을 합산해가지고 초능력을 획득한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악을 물리친다는 뭐 이런 간단한 줄거리 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 장면 하나하나에 엑소의 어떤 특징들이 이제 배겨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촬영상이 뭐 특별한 것들 있나요? 뭐 제이님께서 뭐 주목하셨던 거 아니면은 뭐 이 뮤직비디오에서 뭐 재미난 것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냥 촬영상의 얘기는 아니고 아까 예. 여름 씨가 말한 거에 대한 이어지는 얘기인데 첸을 저도 처음 봤을 땐 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첸의 공격을 시작으로 이들이 빼앗긴 물질들을 다시 찾잖아요. 9개의 물질이죠. 그게 중요하죠. 저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여름 씨랑 반대로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괴물을 물리치는 듯한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이 엑소에 그런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멤버들의 이탈 약간 이런 거를 약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처음에는 여름 씨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아, 첸 나쁜 놈인가? 이랬는데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이 첸의 이탈 행동이 이들을 경고하게 만드는 듯한 이러면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위기가 있지만 이 엑소 멤버들에게 그런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 우리 H.O.T의 포레버 이러면서 해체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처럼 엑소 포레버 약간 이런 외침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거를 역전시켜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엑소라는 그룹이 제가 보기에 YG와 확실히 저번에 저희가 YG 위너를 했잖아요. 뮤직비디오. 그것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역시 이쪽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유롭다는 느낌보다는 잘 짜여져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러니까 SM이 얼마나 기획력에 승부를 거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9라는 숫자, 특히 이제 9라는 숫자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9개의 물질, 그 다음에 9개의 구술 이런 것들이 9라는 멤버,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뮤직비디오 끝에 등장하는 엑소의 그 상징하는 엠블럼 그 줄 이렇게 있잖아요. 엠블럼 같은 경우도 이제 9개이거든요. 저는 좀 재미난 생각도 했어요. 엑소를 상징하는 엠블럼이 여러 가지잖아요. 찾아보면. 그런데 기존의 멤버들이 이렇게 한 서너 명 나가면 계속해서 스토리텔링을 기존에 했던 스토리텔링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바꿔나가야 하는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새로운 세계관을 갖다가 좀 떡밥을 던져 나가면서 우리가 기존의 세계관도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뮤직비디오의 첫 번에 보면 나레이션 나오잖아요. long time ago 진짜 그 스타워즈를 연상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뭐 그렇게 뭐 나레이션이 가죠. 뭐 세상이 바뀌었다. 뭐 정말 세상이 바뀐 거죠. 왜냐면 멤버들이 탈퇴했으니까. 뒤틀어진 공간이 재조합되었고 어긋난 시간은 재배열되었으며 정화되지 못한 붉은 기운이 두 개의 태양을 어둠으로 물들인다. 그러니까 붉은 기운이라는 게 뭐 악의 기운이고 여기가 보면은 두 개의 태양이라는 게 아마 엑소 K와 엑소 맴이 사는 또 다른 뭐 세상 뭐 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등장하는 뭐 뭔가요?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들 나오잖아요. 뭐 여러 이제 행성들이 나오는데 뭐 플래닛 1485도 나오고 플래닛 1563도 나오고 엑소 플래닛도 나오고 각각이 다른 행성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죠. 저는 어제 이제 열심히 찾아봤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엑소 플래닛 1485는 뭐 엑소 팬클럽 엑소 L이 탄생한 날이라고 하네요. 2014년 8월 5일 날 탄생했나 봐요. 그다음에 엑소 플래닛 1563은
러브 미 라이트이 이제 공개된 날이라고 하고요. 뭐 엑소 플래닛이야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엑소가 살고 있는 이제 공간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종종 등장을 해가지고 팬들 입장에서는 그런 찾아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와 같은 초심자 내지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만한 그 장면들이라서 좀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엑소가 원래 처음에 나올 때부터 엑소 플래닛을 강조하면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생명체가 아닌 뭔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라는 게 강조됐는데 오히려 음악이나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런 이미지가 나왔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초능력 정도는 나왔어도 막 얘네가 우주에 살고 있어 이런 게 나오진 않았는데 맞아. 지금 약간 엑소 멤버들이 탈퇴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세계관을 딱 재조합하기에 좋은 배경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나레이션에서도 막 시공간을 재조합한다고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주라는 배경이 진짜 적합하잖아요. 저희가 알 수 없고 맞아. 인터스텔라처럼 거긴 시간도 다르고 전혀 저희가 알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딱 적합한 배경 이미지를 제시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새로운 팬들을 유입시키는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났던 만화가 하나 있었는데 어드벤처 타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그게 카툰 네트워크에서 하는 건데 요즘에 투니버스에서도 많이 방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캐릭터 상품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제가 그거를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레이니콘이가 그 유니콘인데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걔가 컨셉이 그건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신비로운 말. 약간 이건데 이게 저 그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말에 막 근데 그 만화가 우리나라 상품이에요? 아니요. 미국 건데 약간 제작자 중에 한 명이 한국인이라서 한국말이 되게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한 아동 만화 같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이유도 그 세계관이 원전으로 인해서 폭파가 된 거예요. 그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핀이라는 한국인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랑 그리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어떤 강아지 그리고 그 강아지 여자친구가 한국말 할 줄 아는 레이니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겉보기에는 약간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애니메이션 같은 아동이 보는 약간 그런 건데 찾아보면 되게 그런 요소들이 떡밥 같은 게 엄청 곳곳에 숨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 찾아보는 재미에 맨날 나무 위키 막 찾아가지고 맨날 그거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입덕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 세계관을. 약간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엑소의 뮤직비디오를 이것저것 뭐 이 파워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찾아보면서 특히 지금 엑소의 파워는 너무 좀 서사가 전면화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야기가 물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이해할 만한 선악구도의 그런 서사 이야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다른 그 뮤직비디오를 찾아보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약간 비유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걸 퍼포먼스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까 팬들을 위한 선물 내지는 리패키지 상품 같다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더 팬들만을 알아보는 장치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대중적이진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 여러 이제 뮤직비디오를 좀 찾아보긴 했거든요. 다른 뮤직비디오 저 오랜만에 보니까 좀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전 으르렁이 진짜 좋아요. 으르렁이요? 진짜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퍼포먼스 좋고 그 뮤직비디오 약간 상징이 있는 게 그게 처음으로 엑소 MK가 같이 활동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원테이크로 뮤직비디오가 전환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마치 이 M과 K를 같이 활동할 거다. 앞으로의 그런 아까 말씀하신 예고? 대로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상징 같은 게 있어가지고 뮤직비디오 되게 잘 찍었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저는 뭐 러브미 라이트 아니면은 또 럭키원 내지는 몬스터 이런 것들 찾아보면 좋더라고요. 그 엑소만의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재밌었던 게 이 뮤직비디오 파워 뮤직비디오 안에 이전에 활동했던 코코밥 스튜디오가 나오는 거 아세요? 그래요? 그건 몰라요. 저 그거 스쳐가듯이 봤는데 어느 장면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소품처럼 진짜 요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느낌이 그때 확 들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면 코코바 뮤직비디오가 제가 맨날 상암 영상자료원에 영화를 보러 가는데 주말 같은 때나 공개방송 있는 그런 때 가면 엑소 팬들이 엄청 큰 트럭을 대여해서 그걸 뮤직비디오를 트는 거예요. 우와, 노래를 대박. 계속 틀어요. 대박, 하루 대박. 종일. 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에도 거기 가면 영상자료는 뭐니까 영화 막 2편, 3편 이렇게 연달아서 보는데 그럼 나올 때마다 그 뮤직비디오가 계속 나오고 노래가 나와서 그 뮤직비디오가 네, 인상이 엄청 깊거든요. 그리고 또 색감이 여름 노래에서 막 펑펑펑 이렇게 화려했잖아요. 약간 파스텔 톤이죠. 네. 팝이. 네, 근데 그 세트장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조그맣게 소품으로. 그래서 되게 세계관을 공유하는 느낌. 대박, 확실히 대박. 들었어요. 근데 팬들도 이렇게 정성스러운 만큼 이 뮤직비디오 보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양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고양이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 고양이가 버튼을 막 다다다다닥 누르는데 제가 리플로 보고 어떤 분이 저 고양이 마치 그 V앱에서 엑소가 나왔을 때 하트를 누르는 저의 모습 같아요. 이런데 사람들이 다들 공감한 거야. 근데 그게 너무 귀여운데 그 고양이가 마치 이 엑소라는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얘가 들려가지고 백현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가지고 멈추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뭔가 정말 이 뮤직비디오가 정말 팬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 엑소 팬들의 정성에 대한 보답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상징성이 있는 뮤직비디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 고양이는 이제 팬들이 빙의한. 그리고 목걸이에도 L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맞아. 네, 근데 그 팬클럽 이름도 엑소엘? 엑소엘 맞아요. 네, 팬클럽이 엑소 네, 팬클럽이 그래서 엑소엘. 완전히 상징하고 있는 거. 너무 그렇군요. 사랑스럽잖아요. 그렇게 귀여운 고양이로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파면 팔수록 새로운 걸 알게 되는 엑소 학이라고 부를 만하네요. 아니 그런 것들은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보면은 그 뮤직비디오 해석하는 거 특히 엑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그 고양이를 갖다가 엑소엘. 그 엑소엘을 제가 처음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엑소엘이 뭐지? 엑소의 요 다른 또 유닛인가 버전인가 했는데 팬클럽. 고양이 자체가 이제 팬클럽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맞네요. 그 해석이. 우리가 옳다 그르다 굳이 해석을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는데 고양이 자체가 이제 팬들을 위한 팬들에 있어 조정되는 거네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 장면이 너무 귀여워. 그러니까 일종 오락실에 그쵸. 예전에 보면은 뭐 일종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두들겨 하는 오락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연상을 해가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레트로한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D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 오브라는 초능력 구슬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장면에서도 그 버블버블 그 게임 생각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약간 알록달록하고 이런 색상 이미지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도 주면서 레트로한 느낌을 주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뮤직비디오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레트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얼핏 보면 굉장히 촌스럽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광할까? 오히려 저는 어린 시절에 봤을 법한 것들이 요즘에 20대나 10대들이 열광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 막 스트릿 사진 이러고 올라온 사진 보면 진짜 요즘에 그 막 홍대 막 젊은이들의 거리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볼 법한? 약간 그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유행은 아무리 돌고 돈다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옛날에는 촌스럽다고 느끼는 거는 요즘에 세련된 느낌? 그런 게 되게 이상하네요. 저도 젊은이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20대 아니라서 20대 맞지? 20살 초반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렇구나. 약간 자본주의라는 게 새로움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발시키잖아요. 특히 이제 문화산업이라는 게 보면은 새로움에 이렇게 호소하는 상품인데 이 새로움을 갖다가 엑소 같은 경우는 좀 적절하게 이제 과거에 있는 것들도 가져와서 새롭게 이렇게 말 그대로 리패키지 하는 거네요.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으로서 제공하기 때문에 특히 엑소의 뭐라고 할까요? 굿즈? 이런 것들은 정말 놀랍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런 레트로가 유행하는 게 옛날에 그렇게 그냥 우리가 소비했던 상품이나 뭐 게임이나 뭐 그런 것들이 미디어랑 매체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 거 리패키지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신선하게 다가오고 나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미디어로 포장되고 약간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니까 그게 또 재밌는 요소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막
저번에도 무한도전에서 양세형 씨가 스트리트 파이터를 엄청 잘하셔가지고 그걸 막 대결하는 게 나왔거든요. 은지원이 엄청 잘한다 해서 막 연예인들 찾아가서 막 하는데 예전에는 스트리트 파이터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게임 그만하라고 이렇게만 들었지 맞아. 그런다고 막 왕으로 추대받지 않았을 거 맞아, 아니에요. 맞아.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르게 소비할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한국 에서의 이제 문화 트렌드라는 게 뭐 응답하라 시리즈도 그렇고 저번에 저희가 이제 다뤘던 뭐 러브레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복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예전에 뭐 토토절도 그렇고 그런 게 문화 전반적으로 보면 뮤직비디오나 다른 문화 상품에서도 그런 게 등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걸 못 만드나 뭐 이런 리패키지. 계속 이 앨범도 리패키지 앨범이잖아. 네, 다시 그런 뭐.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여기 엑소의 이제 뮤직비디오에서 뭐 촬영과 관련해서 뭐 아까 뭐 제니께서 조금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화면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특별한 것들이 좀 있나요? 카메라보다는 이 트랜지션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처음에 그 우주신님께서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분이 세계관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화에서 실제 엑소로 지나갈 때 뭐 펑 이렇게 펑 하는 그런 트랜지션이라던가 아니면 와이퍼로 이렇게 뭐가 쏟아지는 듯한 그런 거 아니면 구슬 이렇게 구슬이 뻥뻥뻥 하면서 떨어지고 뭐 별똥별이 이렇게 쭈쭈쭈 하면서 이런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가 나중에 엑소들의 전쟁에서도 계속 그게 다다다다닥 쓰여지는 게 약간 이 그 작은 만화가 세계관을 약간 이 함축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특히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주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간순간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까도 지금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뮤직비디오 말미에 총력을 획득하는 순간에 애니메이션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잖아요. 약간 그게 브라콜라주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재미나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굉장히 이게 촌스러운데 촌스럽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촌스러운데 촌스럽지 않은 이게 왜 그렇지? 라는 생각들을 좀 가졌어요. 전체적으로 요게 아까 리피키지 하는데 엑소의 뮤직비디오 파워는 정말 팬들을 위한 선물 같다는 느낌이어서 엑소의 팬이 아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굉장히 좀 처음에는 오히려 아까 으르렁처럼 대중적인 음악으로부터 엑소를 시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저는 여기 뮤직비디오에서 전에 녹음하기 전에 얘기도 했는데 포토카드 같이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카드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에 막 유희왕 카드 약간 이런 맞아. 그런 게임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앨범에 그런 포토카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김생민 씨 스튜핀 그것도 러블리즈 앨범 엄청 많이 사서 혼나분 계시거든요. 맞아. 그런 포토카드를 얻으려고 막 앨범을 여러 개 사고 하는데 그게 덕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포토카드를 연상시키고 저처럼 그냥 덕질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유희왕 이런 것처럼 약간 우리가 생각했던 게임 카드? 약간 이런 또 그것도 레트로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수집욕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도 뭐 상품 하나에 그렇게 뭐 시리즈물로 된 그 카드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많이 사는데 요즘에 이 앨범을 그렇게 만들었다고도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앨범을 뭐 사신 분들 있나요? 엑소의 팬들은 없군요. 엑소의 팬들이 되기 위해는 그 정도의 정원들. 요즘에는 보통 음원이 디지털로 이렇게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앨범을 구입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것 같진 않아요. 네, 진짜 팬이 아니다. 근데 진짜 파워가 있는 게 초동 몇이 막 이러면서 그거를 순위를 매기던데 그 팬들 사이에서는 가수들끼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엑소가 몇만 장이나 팔리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워너원 요즘에 되게 인기 많은데 그래도 워너원이 되게 데뷔한 거 치기 되게 빠르긴 한데 그래도 엑소를 이길 수 없다 약간 이런 거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 또 히트곡이라고 생각하면 엑소의 히트곡들이 더 친숙하고 아까 뭐 워너원인가요? 워너원은 뭐 지금 뭐 데뷔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앨범에 수록된 곡 앨범이 있나요 지금? 앨범의 곡도 뭐 지금 뭐 얼마 없을 테니까
뭐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요지부동 엑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좀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소라는 팀은 굉장히 잘 각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멤버 하나하나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그 중국인 멤버들이 좀 이탈되면서 팀이 위기 상황도 있었던 게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 밖에 너무 지금 남아있는 팀원들도 9명이나 되잖아요. 저는 지금 뮤직비디오 보면서 얼굴이 잘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는 엑소의 지금 파워 그 뮤직비디오와 관련돼서 그 앨범 자켓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 얼굴 비교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아 얘가 얘구나 얘가 얘구나. 그 정도로 좀 각인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엑소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핫한 멤버는 누군가요? 백현? 백현이라는 백현이라는 인물. 네, 그 마지막에 바다에 잠기는 그 인물인데 저는 재밌었던 게 이 영화를 뮤직비디오에서 다른 백현을 제외한 멤버들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백현이 등장하지 않는 게 재밌었는데 보통 저희가 아까 파워레인저 막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 명이 꼭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꼭 희생하는 역할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담보로 잡힌다던가 약간 포로가 되는 그런 느낌에서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건데 이건 그 반대로 백현이 그 사람들 7명의 멤버들을 구해주잖아요. 완성시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약간 백현을 위한 뮤직비디오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지금 왜냐면 뮤직비디오 중간에 나오는 그 멤버들 8명이잖아요. 그렇게 구가 강조가 되는데 왜 한 명의 멤버는 어디가 있을까? 그 한 명의 멤버가 백현인가요? 아니요. 그 아예 안 출연하지 않은 레이라는 중국인 7명이 계속 나오다가 나중에 한 명인 백현 그 마지막에 이제 보게 되시면 뭐 Singing Lies라는 곡이 이제 흘러 나오면서 백현이 이제 물 위로 떠오르고 수면 위에서 얼굴이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 그러니까 백현이 마치 이 뮤직비디오 전체에서 보면 파워의 다른 멤버들을 갖다가 희생하는 그런 장면들로 읽히는 것들이군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앨범의 다른 수록곡 Singing Lies의 곡이 흘러 나오면서 다른 뮤직비디오를 조금 예견하는 듯한 그러니까 티저 영상처럼 보였어요. 네, 광고에도 이제 티저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스윙 라이즈를 찾아서 들어보게 하는 그런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다른 뮤직비디오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앨범 패키지에 있는 만화랑 연결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앨범 약간 밑에 하단 쪽에 그 만화가 있는데 그냥 이미지 작은 사진을 봤는데 그냥 만화로 백현 씨가 이렇게 물에 잠겨 있는 얼굴로부터 그 만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덕질을 위한 뮤직비디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보면 볼수록 이제 SM이라는 기획사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이제 기사를 조금 찾아봤는데 SM에는 그 A&R 팀이라고 있다면서요. 뭐 아티스트 앤 레퍼토리 이런 팀에서 보면은 뭐 사운드라든지 뭐 기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한 6개 팀이 SM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이나 그룹 내지는 가수들의 활동을 갖다가 전략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놀라웠어요. 이게 SM, YG 우리 흔히 얘기하는 3대 기획사 중에 뭐 JYP 각자의 색깔이 있는데 SM은 특히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뭐 욕하실 분들도 있는데 약간 공장 느낌이거든요. SM은 정말 공장 느낌이에요. 이게 상품을 갖다가 기획하고 제작하고 마케팅하는 게 정말 일원화돼 있어가지고 물샐 틈 없이 돌아간다는 좀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또 어떠냐면 저번에 저희 위너의 뮤직비디오 다뤘잖아요. YG와 또 비교해서 오히려 저는 좀 숨막힌다는 느낌? SM의 뮤직비디오나 곡들을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공장이라는 비유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다 일관되고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 각색의 그룹이 너무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 네, 공장에 유닛이 나눠져 있고 모듈로 돼 있는 거죠. 여기는 엑소 공장, 여기는 또 누군가요? 소녀시대 공장. 근데 공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너무 전문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소라는데 엄청난 전문화 그리고 뭐 레드벨벳이라는 엄청난 전문화? 그러니까 좀 계속 특색을 FX 아류라고 생각하잖아요. 레드벨벳은. 근데 그거를 계속 벗어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는 약간 그래도 나름 얘네가 생각을 하면서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공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과한 표현이가 너무 강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이게 창작자 그 멤버 하나하나의 좀 개성이 만들어진 느낌이 있어서 너무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제 보면은 리패키지 앨범에서도 이제 곡 같은 경우에 뭐 찬열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스인 라이즈나 이런 곡들의 작사를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일부는 이런 식으로 창작자로서 참여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뭐 위너 이런 그룹과 비교해 보고는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SM은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오래 축적되면 그 캐릭터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나왔을 때 그때 약간 맞아. 인원이 많은 그룹이 처음이어서 다 되게 당황했고 당황했죠. 저도 이름 못 외웠는데 지금은 다 자연스럽게 진짜 외우려고 노력한 게 아닌데 알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약간 미디어에 노출되는 횟수나 그 방법을 점점 더 이렇게 변주시키면서 이렇게 각인시키고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게 시간을 오래 잡는 것 같아요. YG나 이런 데 되게 자유롭게 한 번에 팡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SM은 좀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회사도 다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를 숨기고 있을 뿐이지 표출하는 거는 SM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셉이고 이런 컨셉이고 얘랑 그런 거야. 정해주잖아요. 엑소에서도 뭔가 그런 거 상생 같은 거 있다며요. 그 멤버들끼리. 그러니까 이런 맞아요. 식으로 다 정해주고 이걸 표면화할 뿐이지 다른 그룹들도 다 캐릭터가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들이 되거든요. 5명이 만약에 데뷔하면 누구는 누구, 누구는 해외파, 누구는 귀여운 거 약간 이런 거 다 결정하는데 오히려 이거를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우리는 컨셉으로 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맞아요. 돼가지고 그래서 매니악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SM의 다른 그룹 특히 남자 아이돌 중에 그 슈퍼주니어 있잖아요. 슈퍼주니어가 한 2005년도 정도에 그 데뷔를 했으니까 슈퍼주니어도 한 10년 이상 된 그룹 아이돌 그룹이잖아요. 그 정도는 좀 시간이 지나야 좀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팀 사이에서 멤버들 사이에서 좀 균열이 좀 일어나죠. 균열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균열이 아니라 누구는 MC로서 재능을 발휘한다든가 누구는 또 다른 식의 예능에서 발휘한다든가 이렇게 각인이 되려면 개인 활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엑소라는 그룹도 지금 한 5년차 그룹이니까 앞으로 한 5년 이내에서는 각각의 멤버들의 좀 활동이 좀 활발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맞아, 좀 맞아, 있어요. 맞아.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아무래도 뭐 슈퍼주니어의 뭐 김희철처럼 이게 각인된 멤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좀 흥미롭네요. 앞으로 어떻게 이 그룹 멤버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까? 라는 생각들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장면도 여름 씨가 말하기 전에 웹툰이랑 그러니까 만화랑 이어진다는 거를 몰랐을 때 약간 백현이 그런 의미였잖아요. 팬들과 마치 엑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약간 그런 것처럼. 영매 같은 역할. 근데 그가 떨어진 것도 약간 지구에 있는 바다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현생이라고 해야 되나? 현생에서의 진짜 삶을 이들이 약간 보여줄 것 같아서 약간 컨셉의 전환 시점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화였다니? 아마 멤버들이 좀 교체가 되고 흔히 얘기하는 엑소플래닛과 이 9개의 물질이 만나는 그 순간 뭐 엑소루전이라고 얘기하나요? 엑소팬들은 그 순간을 좀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스토리 라인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일종의 이제 엑소루전인데 아마 그게 뭐 엑소가 꼽히는 시기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뭐 만들어졌다 내지는 뭐 공장 같다 이런 표현들이 한편으로는 그 멤버들의 개성이 꽃피우는 것을 좀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이제 좀 생각 때문에 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엑소의 그 뮤직비디오 지금 파워와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K-팝과 관련 지어서 분명히 SM이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거든요. SM의 그 뮤직비디오나 다른 팀들 내지는 K-팝 어떻게들 다들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특히 제이님께서는 SM에 대해서 굉장히 덕질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관심 있게 공방신기 이후로 팬으로서 이제 보신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어떠세요? 저는 근데 그 아트 디렉터 민희진 씨인가? 그분이 약간 손대기 시작하면서 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가장 엄청나게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는 게 FX 핑크 테이프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 컨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도 너무 좋고 앨범 패키지도 좋고 그리고 그 후에 행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번에 폴즈 같은 것도 이태원에서
전시를 프로모션을 거기서 했나 해가지고 전시처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단순히 앨범만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이 컨셉을 만들고 약간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까지 생각하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서 약간 저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SM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3대 기획사 중에 하나니까 되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옛날에는 아이돌 하면 좀 그냥 소비되는 문화? 그냥 돈 주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걔는 되게 귀엽고 예쁜 짓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그들의 정체성과 뭔가 그런 걸 존중해줄 수 있는 약간 아티스트로서 약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엑소는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도 조금 그런 식으로 점점 SM이 좀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되게 그렇군요.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아트 디렉터 그 말씀하셨는데 이름이 민희진. 민희진 씨. 찾아보고 싶네요. 왜냐면 이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컨셉을 만드는 그 기획자의 생각? 이런 것들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지금 아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입히고 여기에 이제 개성을 또 부여하고 지금 단순히 이게 음악뿐만 아니라 아까 뭐 뮤직비디오, 뭐 영화 아니면 아까 전시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이 엑소라는 그룹 내지는 다른 아티스트를 갖다가 포장하고 좀 공개하는 거라 과거 우리 흔히들 뭐 대중문화를 좀 박하게 평가하는 경우 많잖아요. 우리는 좀 그렇진 않지만 그런 구분 자체를 좀 거부하지만 그런데 그러고 보면 정말 하나의 이제 뭐 아티스트 내지는 예술에 뭐 걸맞는 활동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우리 연우님은 뭐 SM이나 이런 그룹 뭐 지금 오늘 엑소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런 SM의 기획력 그리고 그 K-팝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의 퍼포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퍼포먼스화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보여줘야 하고 또 전시해야 하고 다 자기 자신의 자기 PR 해야 하고 약간 그런 시대로 변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계속해서 말하지만 엑소처럼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내가 좋아지는 계기가 없으면 힘든 것 같아요. 접근이. 맞아. 그래서 저같이 약간 아이돌에 관심이 없거나 전 대중문화를 뭐 폄하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정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이상 접근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마냥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아까 계속 이제 SM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엑소의 뮤직비디오 파워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엔 엑소의 파워라는 뮤직비디오를 만든 뭐 기획사, 기획, 뭐 스토리, 뭐 스토리텔링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어떤 게 올바른 선택일까?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은 이제 SM 기획사 이것도 하나의 기업, 아마 엔터테인먼트 회사 중엔 대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이제 수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특히 2차 상품이나 3차 상품으로의 확장성을 갖춘 선택이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영리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아까 우리 제이님께서 코엑스 SM 거기 몰인가요? 한번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정말 상품의 기획과 이런 마케팅과 팬들과의 교류로서 이 사람들의 취향을 잡아내는 거 있어가지고는 좀 배울 만한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캐릭터 산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켓몬 고가 성공했던 게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 포켓몬이랑 컨텐츠가 있어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K-팝이라는 게 그 마치 가수가 캐릭터가 된 그래서 그 상품을 소비하고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분명히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일본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J-팝을 갖다 따라가고 그 시스템을 갖다가 가져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J-팝의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K-팝만의 어떤 맞아. 매니지먼트라든지 이런 기획력을 갖다가 지금 이런 표현 좀 적절하지 왜 수출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맞아. 그러니까 이 지금 뮤직비디오 파워도 이 앨범이 나왔을 때 지금 공개된 것들을 보냐면 이 벌써 뭐 한 40개국 정도에서 특히 아이튠즈인가요? 거기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국가들 한번 쭉 봤어요. 근데 흔히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몇 개국이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뭐 그래미 월드 차트에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그 미국인들 눈에는 굉장히 뭐 생소하게 거기 보일 거지만 이것들이 가지는 어떤 상품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저는 좀 아까 여름님의 그런 지적도 좀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매니악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보편성을 갖다가 좀 적절히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너무 비주얼, 시각적인 것에만 호소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한번 그런 기사 인터뷰를 한번 본 것 같은데 뭐 UCLA 아시아학과 이승하 선생님이 그런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K-팝이 미국에서는 듣는 음악이 아니라 이제 보는 음악이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K-팝의 어떤 새로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기획사 시스템에 유지되기 때문에 반감이 있고 미국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보면은 미국은 워낙 팝 문화라는 게 역사도 길고 하나의 주류 문화이기 때문에 K-팝을 즐기는 사람이 굉장히 뭐 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분명히 SM이라는 그 거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대 이제 기획사고 이제 회사죠. 엔터테인먼트 회사. 어떤 식으로 엑소를 갖다가 포장을 하고 만들어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지금 뮤직비디오 엑소의 파워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적절하게 저희가 좀 시간을 정리하면서 좀 엑소 뮤직비디오 마무리하면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뮤직비디오 보면서 제가 처음에 볼 때 이 엑소의 세계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단순한 서사의 뮤직비디오인데도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찌되면 선입견일 수도 있고 제 스스로 진입장벽을 자꾸 만드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했듯이 여기서 새로운 세계관을 이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우주라는 배경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저도 봤듯이 이런 뮤직비디오 하나하나에 그냥 관심을 갖고 단순하게 그냥 즐기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그냥 덕질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어떤 문학적인 뭐 소비라고는 걸 떠나서 약간 즐긴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향유한다는 느낌? 그래서 좋은 것 같네요. 예, 제니께서는 어떻게 뭐 마무리를 하시겠어요? 저도 처음엔 이 뮤직비디오에 약간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뮤직비디오 보면 되게 결함이 가진 멤버들이 몇몇 나와요. 시우민이 막 총도 없고 연결로 파워 실패하고 그리고 디오는 겁이 되게 많고 수호는 안경 없어서 눈이 안 보이고 근데 그런 멤버들조차도 힘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겨내는 모습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냥 이 뮤직비디오가 주는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잘 부족해도 우리가 포용하고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굳이 그렇게 막 이 세계관을 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즐겁게 키치하게 즐기면 될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부담 없이 너무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면서. 아, 예, 그렇습니다. 자, 제니께서는 초심자든 팬클럽 엑소 L이든 아니든 간에 뭐 충실히 이제 즐길 수 있는 뮤직비디오 내지는 음악이라고 좀 소개하면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지금 저희가 뮤직비디오 엑소의 파워를 한번 다뤄봤고요. 예,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날씨도 좋고 선선한 이 계절 가을에 여러분들도 좋은 영화나 좋은 뮤직비디오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